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 시장이 1% 정도 갭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장중에 거의 550선에 가까운 수준의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고, 코스피는 거의 3,900포인트에 근접했었죠. 네,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결국 10만 원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에너지가 약해졌고, 오후장에 이제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래도 전일 종가보다는 높은 상태로 끝나면서 상승했고요. 현재 야간장에서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 지수에 의한 변동성 진폭은 위로 올라갈 때 거의 7포인트, 아래로 13포인트까지 움직이는 고변동성 장세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일 야간 선물은 0.85% 상승했었고요. 외국인은 약 1,300억 정도의 선물 매도가 나왔고, 오늘 주간에도 이제 4,900억, 5천억 정도의 이제 매도가 또 추가되면서 외국인은 점차 이제 매도 포지션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아직은 뭐 중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요. 따라서 오늘 선물은 1.03% 상승 출발 후에 위아래 변동을 주며 0.2% 상승한 음봉 마감했습니다. 일봉의 추세는 여전히 강세 랠리로 살아있는 상태가 됐죠. 추세가 깨지지 않았으니까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라가르드 22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미국 장후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월가의 컨센은 3분기 매출은 115억 2천만 달러, 가이던스는 115억 3천만 달러고요. 주당 순이익은 컨센은 6.94달러, 가이던스는 6.87달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월 20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379억, 전일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의 대규모 거래로 볼 수 있고요. 풋옵션도 380억으로 평균 이상 거래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특징은 콜과 풋에서 균등하게 약간 비슷하게 체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10월 20일 주요 블록딜 옵션은 12월물에서 535콜, 그 다음에 530풋, 510풋 등에서 1월물에서는 522.5콜, 520콜, 522.5풋, 520풋 등에서 3월물로는 550콜, 510콜, 510풋, 500풋 등에서 나타났습니다. 10월 21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보면은 12월물에서 550콜, 545콜, 545풋 등, 그 다음에 1월물에서 560콜, 535콜, 535풋 등, 3월물에서는 605콜, 580콜, 480풋 등이 이제 추정됩니다. 거래가 됐을 것으로. 12월물과 3월물 사이에서 여전히 폭넓은 블록딜 거래가 지속 중이고요. 이들이 모두 만기가 될 때까지 시장은 폭넓은 범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단에서 관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6월 달에 슬슬 블록딜 거래가 잡힐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이제 12월 물로 향해 갈수록 6월 물 거래가 많아지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물에서 3월 물 넘어가면 1월 물에서 6월 물 사이에 블록딜 거래가 많아질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진 이렇게까지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3월 물 사이에 집중된 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3월까지는 그래도 3월 만기까지는 그래도 상단에서 어쨌든 머물러 있을 가능성으로 이제 출렁이면 그걸 또 활용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여기서 쏟아져 가지고 뭐 엄청나게 추락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적당한 하락세.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워낙 이제 진폭이 크기 때문에 적당한 하락세가 나온 다음에, 물론 이건 추세가 끝난 다음이에요. 뭐 갑자기 뭐 적당한 하락세라고 해서 뭐 당장 이게 발현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세를 깨기 시작하면은 하락세가 어느 정도 나와도 다시 그 구간에서 살려가지고 3월 만기까지 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블록딜 옵션의 대체적으로 대량 협의 거래가 대체적으로 요 구간에 많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이런 사례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계속
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데이터로서 이제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에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중국의 비협조에 의해 이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11월 1일부터 관세가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다카다 위원은 물가의 목표를 대체로 달성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과반이 넘는 237표를 얻으며 최초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확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며 일본 증시는 또 한 번 신고가 마감했습니다. 또한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28일에 일본에서 회담을 가질 전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내 증시 장중 체크사항입니다. 자, 지금 글로벌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처럼 다 상승세를 만들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강한 것은 다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금을 모두 자산을 구매하는 데 쓰여질 때 나오는 에브리싱 랠리의 향방은 향후 물가와 금리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에이펙과 맞물려 있는 10월 29일 FOMC 결과에 따라 글로벌 상승세가 이어질지 끊길지 결정 지을 수 있는 점에 주목하며 시장을 살펴야겠습니다. 결국에는 금리와 물가라는 거죠. 종합하겠습니다. 자, 이 종합 내용은 장중 실시간 방송 때 언급드렸던 내용들, 실시간 그 상황 때 언급드렸던 내용들과 당시에 이제 텔레그램 파생반에 정리해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하고 요약하고 또 부연할 사항,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여기다가 정리해 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시장 갭 상승 후 시가 돌파하는 모습이 먼저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또 시가 돌파냐, 방송 때 아침에 이제 시가 돌파냐 아니면 저 갭 커버하냐, 요거 두 개 보자. 시가 돌파냐 갭 커버냐. 근데 시가 돌파가 먼저 일어났고 거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었겠죠.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그 다음 이후 저항, 파생반 저항 첫 번째 저항인 545.5 부근 여기입니다. 자, 이 부근에서 일단 막힌 뒤 그 자리가 재돌파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추가적인 매수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좀 고가권이니까 조심은 해야 되는 구간으로 바로 넘어갔죠. 다음 피보나치 확장 자리 55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옵션 계산에서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551을 향하던 중에 삼성전자가 자 여기 구간에서 뭘 했죠? 10만 원을 목전에 두고 99,900원까지 도달했었습니다. 자, 많은 이제 기자분들은 이제 기사를 쓸 준비를 해놓고 엔터를 칠 준비를 해놨겠죠. 10만 원, 10만 전자 달성했다 이렇게 이제 속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다가 결국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아마 밀려났던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10만원 도전 구간에서 이제 머무르는 시간 동안에 제가 상승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언급드리면서 이 에너지가 약해지는 구간에 돌입했었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10만원 도전 시간이 길어지자 선제적인 물량이 나오면서 와 10만원 안 되겠네 하면서 먼저 이제 파는 물량들이 이제 출현하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고가에서 시가까지 먼저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여기였죠. 중요한 라인은 제가 여기다가 먼저 체크를 했었고, 자 여기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탈되면서 다음 칸 저항 확인하면서 다음 칸 여기죠. 다음 칸 다시 지지받는 거 확인하는데 이탈되면서 어떻게 돼요? 갭을 메꾸는 정도. 여기 전일 고가 매물대와 오늘 저점이 맞물리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공간은 조금 더 있었지만 일단 갭을 메꾸는 자리 정도까지가 오늘의 자리였습니다. 자 보시면 라인을 쫙 그어보시면 정말 중요한 자리마다 지지와 저항의 기본 원리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 공간이 저거 얼마나 된다고 하지만 여기가 5포인트에 가깝습니다. 여기도 3포인트 3포인트 이 정도의 움직임은요 평소에 350포인트대에서 움직이던 시장에서는 하루 종일 움직이는 진폭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주니까 오히려 트레이딩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죠. 특히 파생해서 선물 트레이딩
옵션 트레이딩 하기에는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시간 대비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크니까 평소에 1시간 걸리던 거 20분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그런 날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루 종일 해야 겨우 볼 수 있는 진폭을 단 30분 만에 볼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인 거죠. 굉장히 좋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반대 방향을 흐름을 타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조절해 주셔야겠지만 잘만 활용하면 이보다 좋은 변동성 시장이 사실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조정이 시가까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요 하락 과정에서 선물 매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다시 늘어났고, 위클리 콜 매도가 늘어났으면, 자, 위클리 콜 매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27억까지 늘어났었죠. 자, 여기서 위클리 콜 매도 외국인을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이 과정에서 내려가는 모습 나왔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개인들의 위클리 콜 매수가 파란색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외국인들의 위클리 콜 매도는 장중 최고 35억까지 늘어났다가 종가 27억, 그 다음에 개인들의 위클리 콜 매수는 장중 최고 41억까지 늘어났다가 종가에 33억으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 이 흐름의 해결은 삼성전자의 10만원 재도전 여부와 그 성공 여부에 달려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10만원을 오늘 결국에는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밀리기 시작했던 거니까요. 시가 싸움 이후 프리장 저점, 자, 프리장 저점이 여기였죠. 아까 전에 라인 잡아둔 거 프리장 저점 하나 체크, 거기가 이제 블루 라인하고 겹치는 자리, 그리고 레드라인, 올라오는 레드라인 반응, 그 다음에 이후에 볼벤 하단, 일자 볼벤 하단까지 단계적으로 체크하면서 이제 매물대를 확인했고요. 아침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장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제 언급드렸던 내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일단 아침에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하면서, 특히나 하이닉스는 이제 50만 원을 먼저 프리장 대체거래소 시간에 달성을 했었고, 삼성전자는 본장에서 10만 원을 도전하는 가운데 점차 이 매수 힘이 약해진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이제 호가 분석을 엑스레이를 찍어서 봤더니 삼성전자 10만 원에 대한 매도 물량이, 매도 호가가 정말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대놓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거를 먹여주게 되면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10만 뭐 400원이라든지 10만 1200원이라든지 요 정도, 10만 2000원이라든지 순간적으로 조금 더 올라갔다가 꺾일 수 있는 형태. 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순간적으로 솟구칠 수가 있겠죠. 뭐 10만 3000원이든 4000원이든 순간적으로 10만 원을 먹고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휩소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추세가 이렇게 상승으로 가다가 마지막을 만들 때는 이렇게 휩소를 주고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물량을 떠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반드시 이런 상승장에 이 휩소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언급을 아침 시간에 드렸습니다. 더 길게 보는 상승, 유동성 장세에서는, 좀 길어지는 것을 고려한 상승세에서는 오히려 이런 중간중간에 이제 정점을 만들 때 휩소를 만들기보다는 스무스하게 위에서 횡보하다가 돌아서는 과정으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반드시 휩소를 기다리면서 베팅을 하는 것은 또 위험하다. 네, 그런 걸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역시나 스무스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꺾였고, 요게 분봉으로도 그렇고 일봉이 모여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오버슈팅이 나왔던 건 언제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20년 3월 19일까지 진행되는 급락장에서 언더슈팅, 그 다음에 21년 1월 11일에서 만들었던 오버슈팅, 요거는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찍던 날이었죠. 삼성전자가 그 당시 9%까지 갔던 때 기억나시죠? 동학개미운동으로 만들었던 때, 그때는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동반했지만 그거 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상승장에서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다음 구간을 향해서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연결되는 형태의 장세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점에서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려하자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었고, 그래서 여기서 부드럽게 에너지가 위축되는 국면을 보자. 그게 어떤 거? 삼성전자 10만원 도전 여부. 그리고 삼성전자가 10만원을 도전하는 가운데 계속 지체되고 있었죠. 이게 시간을 끌니까 나 10만원 대놓고 있었는데 안 되겠네.
그냥 99,000원에 99,900원에 팔아야겠다. 나는 99,800원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점점 밀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여기 구간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이 시간대 미리 언급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그리고 파생반 텔레그램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침에 윗꼬리 음봉 가능성과, 그러면서 이제 윗꼬리 음봉이 나올 가능성 시나리오로 둬야 된다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오버슈팅 없이 부드러운 하락 전환 시나리오 언급드리면서 삼성전자가 10만원에 도전하는 그 과정이 길어지자 10만원 호가 구성이 개인 매도가 대부분임을 파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후 매도를 주지 않고 10만원에 대한 체결을 주지 않고요, 상승에너지 약화로 하락했던 거죠. 그러면서 구간마다 걸리면서 오후장 조정을 이어갔으나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고, 일봉 추세로는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 중인 그런 시장이죠. 아직도 강합니다. 추세는 깨지지 않았고요. 추세가 깨지려면 적어도 여기 구간까지는 내려와야죠. 그래서 상승 추세가 무너지려면 최소한 10월 20일에 해당하는 저점 밑꼬리, 그게 764자리에 해당하는 자리인데요. 이 지점은 이탈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종가상 이탈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61.8까지는 내줄 수 있는, 단기적으로 618자리에 해당하는 500선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할 수 있겠죠. 단 이 조건은 피보나치가 현재 고가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고가가 다시 돌파가 되면 다시 잡아야 합니다. 현재 548.25가 단기 고가다라는 가정하에 피보나치를 잡은 거니까 고가가 경신이 되면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파생반 텔레그램 5컷을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복귀 차원에서 타임라인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파생반은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공개 방송이잖아요, 라이브 방송은. 그러면서 이제 비공개 채널에서 정회원의 영역으로 제가 시간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포인트들을 언급드리는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영상의 상단 고정 메시지를 보시고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셔서 입장 안내 받으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이제 구독자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오세요. 이제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도 초대받으실 수 있으니 텔레그램 상단방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8시 46분입니다. 파생반 텔레그램 타임라인식으로 복귀해 볼게요. 자, 오늘도 1% 정도의 갭상승으로 출발하며 신고가로 시작했고, 외국인은 야간의 고가에서 1,300억 정도의 선물을 매도했고, 오늘 시작에도 일단 매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외국인이 고가 매도를 이어갈지 다시 쇼커버링을 진행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8시 49분에는 프리장 초반 외국인의 고가 선물 매도가 2,000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살짝 눌리기도 했으나 이제 시가를 돌파하는, 본장 스타트하고 시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던 거죠. 강세장의 특징이기도 하죠. 돌파하면 쇼커버링이 등장하는 거. 처음에는 이제 외국인의 고가 선물 신규 매도가 우세하면서 눌렸으나 본장 시작하면서 돌파가 나왔고요. 8시 58분에는 이제 본장 시작 전에 오늘 위로 강하게 열리면 10월의 강한 추세 각도를 벗어나는 모습이 될 수 있고, 이건 이제 차후의 오버슈팅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를 요 상단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오늘 생긴 갭을 메울 정도로만 내려오면 추세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갭을 메울 정도로 내려와도, 자, 오늘 결국에는 갭을 메울 정도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갭을 메울 정도로 내려와도 추세대를 유지하게 된다. 일봉 추세.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9시 2분에는 외국인은 선물을 위로 크게 땡기지 않고 2천억 원 선에서 매도는 유지하지만 시장의 추세에 순응하는 매수 물량과 기관들의 쇼커버링에 의해 매물대 없는 자리에서 신고가가 다시 찍혔습니다. 그리고 9시 8분에는 현재 외국인은 현물을 제외하고 고가 매도를 유지 중이고, 그럼에도 외국인들은 이상하다, 나는 고가 매도 시도하고 있는데 시장이 강세를 보이네, 일부 쇼커버링 동반하고 좀 후퇴해볼까 아니면 좀 대기할까, 이런 측면에서 움직임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잡히면 다시 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도 외국인들은 결국엔 시장이 정점을 만들고 떨어지자 결국에는 선물 매도로 끝이 났고, 풋옵션도 38억을 사면서 최근에 풋옵션을 계속 사모으는 외국인들에 의해 현재 블록딜 옵션을 제외한 장내에서의 수급은 현재 외국인들은 11월 물로 풋옵션 우위의 상태, 풋옵션 배팅 상태, 즉 하방 배팅 상태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강한 하방 배팅을 구축을 하진 않지만 언제에 비해 작년 7월에 비해서
작년 8월물이었죠. 폭락이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24년 8월 5일 대폭락장이 있었던 그 전에 외국인들의 선물 세팅과 선물은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채워서 던진 거였고 실제 주는 풋옵션 세팅을 했었어요. 외가 풋옵션을 굉장히 많이 샀던 그때와 비교를 하자면 현재는 그렇게 좀 그 정도로 이제 풋옵션 외가 세팅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좀 붙어 있는 좀 비싼 풋옵션을 좀 사들이는 방식으로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제 10월 21일이니까 이제 9월 만기 10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은 약 풋옵션을 170억대 정도, 179억의 풋옵션을 지금 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고가 매도를 유지 중이며 이제 필요한 경우 기관의 쇼커버링이 주도하며 외국인도 마찬가지 필요한 경우 신고가를 찍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기관은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매수로 돌리는 과정에서 기관은 매도로 들어간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매도 포지션에 대한 쇼커버링인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는 12월물 초반에 매도 포지션이 많았다라는 걸 언급드렸고요. 9시 20분에는 공격적인 상승세가 소강 상태로 조기 진입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그때가 여기였습니다. 이게 저항대였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저항을 돌파했지만 바로 다시 에너지가 약해지는 구간으로 넘어갔었죠. 외국인의 공격적인 반응은 아직 없고 기관들의 쇼커버링을 포함한 매수세가 우세였고요. 그러면서 9시 25분에 돌파를 만들 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소폭 축소되는 구간도 만들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컷으로 보시면 자, 9시 42분에는 외국인의 497.5에서 502.5 콜옵션 매도에 대한 손절 주도로 현재 수급상 외국인들이 콜 매수를 늘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걸 다 줄여들었어요. 결국에는 다시 콜 매도를 늘렸다라는 거죠. 콜 매수를 늘렸다가 다시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처음에 그 콜 매수가 늘어날 때는 외국인의 일부 저기 내가로 바뀐 콜옵션들에 대한 콜옵션 매도에 대한 손절이 좀 나왔습니다. 그게 매수했던 구간 대비 한 5배 정도 손실이 잡혀있던 거를 외국인들이 항복하는 모습도 좀 나타났었습니다. 어제는 그 전날은 개인들의 콜 매도가 항복되는 모습도 나타났었죠. 자, 이제 무리한 콜매도들이 일부 분할로 항복이 되고 있는 것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정점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직 분할이기 때문에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정점이 딱 찍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언저리 구간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을 너무 공격적으로 보는 것도 자제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다다라 있습니다. 9시 54분에는 오늘 상승 대비 외국인 선물은 둔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매수 전환되지 않고 매도 1천억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옵션과 현물. 자, 외국인들은 선물보다는 옵션을 통해서 자, 지난번에 6월부터 블록딜 콜옵션 대량으로 들어와서 시장이 크게 상승했던 점,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이나 월물 옵션, 콜옵션 등으로 관리했던 점, 그리고 최근에 8월 이후에는 블록딜 콜과 블록딜 풋을 동시에 쌓으면서 풋매도 기반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양쪽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넓은 범위의 시장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다 옵션에 기인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현물 관리 위주로 진행 중이었죠. 삼성전자 등 많은 종목들이 현물 관리, 주도는 이제 삼성전자니까.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와서 시총을 높이긴 했지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꽉 차서 이제 뭐 별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고가에서 계속 매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월물콜은 콜매도 청산 주도를 했었고 10시 42분에는 아침에 보인 외국인 선물 매도는 원위치로 돌아왔다라는 거 적어드렸고요. 10시 55분에는 시장이 1시간 이상 멈춰있다. 요 구간이었죠. 삼성전자가 10만원을 찍을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을 갖고 대기 중인 모습으로 보고 삼성전자 10만원에 주목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후 수급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가야겠는데 결국에는 10만원을 달성하지 못하고 떨어졌던 거죠. 외국인이 다시 매도를 1300으로 돌렸고 11시 26분에는 삼성전자의 10만원 돌파가 지연되자 선물시장은 여기 잘리겠네요. 위로 올려서 볼게요. 자, 위에 삼성전자의 10만원 돌파가 지연되자 선물시장은 슬슬 힘을 빼며 고가 대비 3포인트가량 내려왔습니다. 요 구간이었죠. 하이닉스도 50만원을 넘어선 이후 보합선까지 윗꼬리를 달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슬슬 힘을 빼는 시기였다. 그래서 하방을 공략할 때도 여기서 머물렀던 요렇게 머물렀던 시간들, 그쵸?
여기 이탈되는 순간부터 활용할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시 29분에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 체크했고요. 외국인은 이제 상방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고, 개인들은 상방을 강화시키고 있었고, 금융투자는 콜매도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제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조금 내려오면은 손실이 축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11시 31분에는 삼성전자가 10만원을 목전에 두고 시간을 끌다가 막히니까 선물은 그만큼 매수 강도가 약해졌다. 다시 한번 체크했고요. 시가 테스트 하는 거 중요하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시가 테스트 중요한데 결국에는 제가 라이브 때 이거 실시간으로 언급드렸던 거예요. 시가는 이탈하는 형태로 가겠구나. 그래서 여기 다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탈로 갔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보충할 사항은 제가 여기서 언급드렸던 것도 하나 있습니다.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2천억을 넘어가면은 2천억이 이제 매수로 넘어가면은 한쪽으로 어쨌든 2천억을 넘어가면은 방향을 잘 틀어주지 않는다라는 점, 확률적으로. 그래서 후반부에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매수가 2천억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서진 못해요. 쉽게 돌아서진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왔던 것을 제가 이제 맨날 이제 시장을 이제 살펴보고 복귀를 하니까 그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고, 저는 뭐 장을 놓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2천억 정도가 넘어가면은 방향을 잘 틀지 않더라, 그걸 잘 안 살려주더라 하는 그런 확률적인 접근을 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도 장중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시가 테스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1시 38분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다시 2천억을 돌파했고, 고가 매도를 최근 지속적으로 시도 중이었고, 대체로 현물과 옵션으로만 시장 추세를 따랐었죠. 자, 여기 이제 그 체크했던 거고요. 차트에다가 외국인 위클리 콜 매도 전일 37억 매수분의 일부 차익을 포함하고 있었고, 콜 매도가 더 많아지면서 개인은 콜매수 종합 개인은 콜매수를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개인은 어제 콜매수를 고려하여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 상태를 만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점심시간 넘어가면서 상방으로 그냥 콜매수 베팅만 남아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가 싸움이 중요하다. 삼성전자의 10만원 도전 시간이 길어지자 선제적 물량이 나오면서 고가에서 시가까지 조정됐던 거, 이거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올려드렸던 차트 표기는 이거를 언급드린 건데, 이거는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요 표기 자리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글을 이제 올려드렸던 거는 요 자리 보시자. 시가 싸움, 그 다음에 여기 블루라인 보고, 그 다음에 차익이 강해지면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와도 이제 추세는 이어진다. 근데 여기까지 가지 않았고 레드라인에서 갭을 메우는 과정까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다 표기를 안 해드린 것은 레드라인이 도달했을 때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따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어서 보면은, 자, 다시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 체크했었고, 외국인은 이제 콜 쪽이 좀 약해졌었죠. 여기 공간.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부터는 강한 상방은 위클리에서 불리한 점이 됐습니다. 분명히 어제는 위클리 콜 옵션을 37억 정도 사고 끝났던 외국인인데 오늘 장중에 처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화요일에 위클리 옵션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긴 한데, 어쨌든 변화 과정은 체크하는 거죠. 오늘 좀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드린 편이에요.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위클리 옵션 거래가 평소보다 더 많았고, 그래서 거칠게 움직이는 것을 고려해서 변화 과정을 계속 추적했는데, 외국인들은 아주 큰 상방에 대한 것은 이제 위클리로도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개인들을 상방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금융투자는 여전히 콜매도가 많았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리했기 때문에 자꾸만 내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손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죠. 화요일이어서 포지션 변화는 크겠지만 지금 움직임이 큰 관계로 바로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내용 전해드렸고요. 12시 12분에는 시가 방어태도 함께 들어오면서 상황 유지 중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임에 상당히 민감하다 다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컷입니다. 자, 이제 오후장입니다. 오후장에 1시 9분에 아까 언급드렸던 그 차트에다가 답글을 단 건데요. 시가 뚫리고, 자, 차트에다 표기해서 보면은 여기 시가 뚫리고 그 다음에 여기 시가 뚫리고 저항 받았고, 이게 시가가 뚫린 자리가 저항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여기 프리장 저점 지지, 그 다음에 그 상태는 조금 더 약한 상태였죠. 그래서 쉽게 뚫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갭자리, 오늘의 갭자리, 그 다음에 533.2까지 열어두면서 보는 자리인데, 오늘의 갭자리와 그 사이에 레드라인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열어두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550일에 해당하는 피보나치 확장 자리는 이미 548.25로서 근접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551을 찍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부근에서 에너지가 약해졌던 걸 확인했으니까 실제로 거의 근접해서 찍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이번 상승 파동의 단기 고점의 후보로서 충분히 후보가 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시 13분에는 삼성전자가 10만원을 다시 도전하는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잔여 비중 여력이 약해서 최근 고가 매도가 많았고, 삼성전자는 아직 52% 선으로 여력이 많이 남아있어서 외국인의 주도적인 매수가 있었지만, 계속되는 고가 매수보다 한번 접었다가 매수할 수 있겠다. 요거를 계속 이제 접었다가 매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더 살 수 있는데,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접는 구간이 뭐 한 달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시 14분에는 이제 레드라인 국면, 점심시간대예요. 점심시간대 이제 라이브 방송은 이제 노래를 틀어놓고 화면만 이제 켜져 있는데, 그때 이제 텔레그램은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 1시 14분에는 당일 조정 국면 중 레드라인 부근에서는 외국인의 단기 선물 매수도 들어온다. 215계약을 포함해서 들어온다. 여기 체크했던 겁니다. 레드라인에서 외국인들의 반응이 나오네. 그러면 오늘 하방 국면은 좀 더 이제 마무리가 되겠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반응이 나왔으니까. 지지 반응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지지 반응에 수급적으로 지지 반응이 돈이 들어오면서 나타났으니 이제는 매도세도 이제 약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숏을 내가 여기서 롱 공략해서 마무리 짓고 숏으로 넘어와 가지고 끌고 오고 있다면 마무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점심시간 동안에는 당일 조정 국면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포지션 체크했는데, 요거는 다시 위클리가 워낙 화요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다시 상방으로 전개가 됐는데 두텁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립 상태에서 조금만 콜옵션 사도 올라가고, 그걸 또 팔아도 내려가고 하는 구간이니까 사실 외국인의 포지션은 지금 위클리 옵션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 상태긴 합니다. 어차피 내일하고 목요일 당일에 바뀔 거예요. 하지만 개인은 지금 콜옵션 쪽으로 지금 몰려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얘는 녹이려고 하겠죠. 콜옵션 들어온 돈은 이거 지금 33억 들어왔죠? 이거는 반대로 콜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잡아먹고 싶어 하겠죠. 금융투자는 기존의 콜매도 있기 때문에 개인들과 반대로 이 상승분을 최대한 막으려고 할 것이고, 외국인 선물 매도가 4천억이 된 상황이 1시 48분이었고요. 일봉 전체로는 상승 추세 속에 있지만 오늘 당일의 조정 에너지가 좀 더 우세한 상황이었다. 단계적으로 지지 구간 반응 정도는 나오고 있고요. 시가 및 블루 및 당일 아침 저가 이후 레드라인 정도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것을 한번 언급드리면서 이렇게 5컷 정도 살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4컷 정도나 5컷 정도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리뷰 영상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을 적용해서 551자리 업데이트 했었고요. 이거는 피보나치 확장 자리로서 옵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0월 21일 거의 근접했는데 이게 548.25였고요. 534에서 536 요 자리 체크, 그 다음에 526, 520에서 22, 500에서 502, 491.3 단계적으로 가장 밑에서 중요했던 자리 481,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좀 출렁임이 좀 세겠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볼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551 위쪽으로는 일단 551을 넘어가고 나서 아니면 근접하면서 끝났을 때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위에 자리는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오버슈팅으로 가는 경우는 뭐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뒤에 상황은 업데이트하는 쪽으로 가고요. 현재까지는 제가 오늘까지는 업데이트할 필요성을 크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서 매도 에너지를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완급 조절의 시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강한 추세가 내일도 끌어올릴 수 있다면은, 왜냐면 나스닥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저항권이에요. 자, 여기 지난번에 이렇게 4%를 흔들었던 자리를 지금 딱 여기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스닥이 돌파해서 강한 상승으로 가면 이제 우리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업데이트를 좀 해야겠죠. 다만 지금 자리에서 막혀가지고 여기서 박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도 요 구간에서 단기 정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국면을 이제 생각하는 구간은 이제 480일까지 체크를 했었고요. 나머지는 해당 상황 필요할 때, 뭐 사실 요 밑에는 당장은 뭐 거의 언급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65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52.1%, 외국인의 수급은 선물 4,959억 매도, 외국인의 선물은 12월물에서 매도 중립 우위 포지션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205억 매수가 났고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14조 5,900억 정도 잡히고 있고요. 환율은 11월물 달러 선물 기준 오늘 오후장에 좀 환율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밀린 것도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시장이 밀리는 것은 사실 이게 1대1로 매칭되지는 항상 매칭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때 흐름이 그렇게 잡힌다면 사유로서 확인할 수는 있겠죠. 1425.9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달러 선물을 5,413억 매수했습니다. 자, 달러 선물 환율 위에 1440원, 아래에 1410원 보는 거 계속 언급드렸죠. 그러면서 중기 추세 계속 상승세 유지되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는 0.91% 하락한 30.62로 마감했고요. 여전히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빗각 추세 여전히 살아있고요. 만약에 저기까지 도달하는 경우라면 급락전환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가서 급락전환에서 40포인트까지 찍으러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막혀서 새로운 고점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지는 앞으로 시장의 흐름에 달려있겠죠. 다만 추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40을 솟구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하락 조정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런 점 고려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서 다음 주는 인텔, 테슬라 등 주요 기업 실적 발표와 셧다운으로 밀렸던 미국 물가지수 발표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 FOMC와 경주 에이펙에서 각국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협상 기대감 등이 작용하면서 반대로 협상 기대감은 그게 잘 안 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겠죠.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트럼프의 중국 발언, 중국이 비협 조적으로 나와서 이 환상적인 이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은 관세 155% 때리겠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려감, 기대감과 우려감이 또 있을 겁니다. 반대로 우려감도 존재하죠.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이에 따른 변수가 생긴다면 시장은 고변동성 지수에 의한 변동성 지수가 지금 30포인트입니다. 이런 고변동성 지수에 의한 출렁임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시기로 오버나잇보다는 데이 트레이딩 포지션이 이제는 가장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해도 오버나잇만큼 장중에 출렁임이 양쪽으로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충분히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밤사이에 스트레스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커질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출렁임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면.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는 어느 정도 주식도 웬만큼 정리를 해서 현금화 시켜놓고 출렁임을 기다리는 게, 내가 반드시 이제 정수리까지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설령 더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가다가 왼쪽 어깨에서 정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정수리를 보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거 꺾일 때 팔게 되는데, 사람 모양이 좀 이상하네요. 꺾일 때 팔게 되는데 왼쪽 어깨에서 판다고 해서 꼭 불리한 점은 없어요. 정점을 보고 꺾일 때 오른쪽 어깨에서 팔게 된다면 똑같은 겁니다. 다만 먼저 현금 확보를 하는 것 뿐이죠. 그러면서 단타로 가면 되죠. 데이 트레이딩 단타를 활용하면 되죠. 나머지는. 그리고 내가 판 지점이 정수리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끝까지 부릴 필요는 없겠다. 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현물 같은 거 웬만하면 현금화 최대한 많이 해놓고, 왜냐면은 이제 순환매 속에서 이제 가지 않았던 종목군들까지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현대기아차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시장의 흐름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거기까지 순번이 돌아갔고, 관세의 협상 기대감이 붙으면서 뭐 최근에는 한미반도체, 고려아연, 뭐 그다음에 일부 바이오 종목들까지, 그다음에 2차 전지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LG화학, LG엔솔,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LNF 이런 것까지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번이 많이 뒤로 돌았구나. 아직까지도 못 움직인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돌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감을 준비하는 경우일 수 있겠다 하면서 조심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끝까지 지금 뭐 아직 더 상승하는데 뭐하러 파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일단 안전거리를 좀 확보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수리를 보고 내 계좌가 이만큼 더 플러스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500만원이야. 근데 내가 플러스 1000만원까지 보고 왔는데 다시 꺾였어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80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수익이 1000만원이 잡혔던 그 상황을 기억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오히려 더 매도가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1000만원까지 구경하고 왔는데 800 수익으로 줄어들었네. 야, 내가 1000만원 수익 구경했으니까 거기까지만 보고 다시 팔아야겠다를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 상승을 기다리다 보면은 오히려 꺾여서 애초에 500만원만 보고 챙겨서 단타로 들어갔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미 내가 수익을 찍었던 것을 기초로 이만큼이 내가 생각한 원금 효과를 또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나 이 1000만원 본 게 내 원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해놓은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버슈팅이 더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단타 대응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진짜 순수 전업 트레이더 분들, 지인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보유했던, 장기적으로 보유했던 주식을 뭐 대거 청산을 했고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단타로, 데이 단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